여기 유럽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영상까지 올리게 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나탈리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저희 집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아버지는 3남매 중 가장 어린 저에게 레스토랑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피렌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점인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창창하던 레스토랑의 오너인 아버지가 최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빨리 레스토랑 경영을 이으려고 저에게 재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예상외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탈리아 음식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이 활동이 제게는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이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이 되고 있죠. 3남매 중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가파르게 다가오니 부담스러워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희 형제는 3남매인데 큰언니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 파리에서 살고 있어 이탈리아로 터전을 바꿔 가업을 잇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오빠는 바이올린을 전공하여 현재 영국 국립음악단의 단원으로 근무 중이라 경영 수업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셋 중에 언니 오빠를 빼니 가업을 이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 어떤 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다른 날은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부 중이라 경영 수업을 받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낀 아버지는 아시아 음식 문화와 레스토랑 경영 방식을 배워서 돌아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많은 나라들 중 왜 선진국 계열에서 뒤처지는 아시아 국가를 벤치마킹하라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던 제 채널에 아시아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채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돈도 다 내주시고 여행이나 다녀오자 싶어 고민 끝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국과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죠. 일단 저는 스케일부터 남다른 중국부터 방문하게 됐어요.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제일 큰 나라이며 가장 더러운 나라로도 유명해 방문하기가 매우 꺼려졌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국부터 방문한 이유는 가장 많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다양하게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국에 도착하니 다행히 베이징 공항의 모습은 생각보다 깨끗해 내가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봤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갑자기 제 코 깊숙이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각 나라마다 공항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중국 공항 특유의 오이 냄새는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처럼 느껴져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행히 코라는 감각기관은 금방 지치고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공항의 냄새쯤은 괜찮아질 거라 자기 최면을 걸었죠. 혼자 방문하는 거고 중국의 치안에 대한 신뢰는 없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검색해 택시 어플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디디추싱 앱을 깔아 택시를 선택해 호텔까지 이동하려고 어플을 켜 택시를 바로 불렀어요. 저 멀리 제가 선택한 택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이 오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며 택시의 문을 열었죠. 공항에서 오이 냄새로 충격받았던 코가 익숙해졌는데 택시에 타자마자 담배 냄새로 또다시 코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탈리아도 애연가의 나라라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담배 냄새쯤은 이력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택시 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대충 나는 담배 냄새가 아니라 너무 심해서 목이 아프고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웠어요. 혹시라도 중국에 방문해 택시 어플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택시를 고를 때 가급적 상위 모델을 선택하거나 차라리 지하철을 타시길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이 이 지경인데 한국의 공항과 대중교통은 어떨지 중국으로 인해 걱정만 더 커진 상태였어요.
택시 안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겨우 참고 베이징 시내에 있는 유명 호텔에 도착했어요. 비행하는 동안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레스토랑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베이징 고급 호텔의 뷔페는 어떨지 궁금해 이참에 잘 됐다 싶어 1층 호텔 로비의 식당에 내려가게 되었죠. 저녁 호텔 뷔페의 가격은 1인당 6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22만 원이었죠. 5성급 호텔에 고급 해산물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 고민 없이 돈을 지불했어요. 고급 호텔이라 바닥도 깨끗했고 조명도 화려하고 우아했으며 고기 요리 종류도 20여 가지, 스시 종류는 30여 가지, 채소 샐러드, 볶음, 튀김의 종류도 다양해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입장했을 때는 운이 좋게도 킹크랩이 완성돼 나오는 시간이라 여유 있게 접시를 들고 그곳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그때 뷔페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 킹크랩 앞으로 몰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뷔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은 질서는커녕 자연 속의 동물 한 마리를 사냥한 하이에나 무리처럼 킹크랩으로 접시를 들고 달려갔어요. 심지어는 공용으로 제공된 집기는 무시한 채 손으로 마구 집어담거나 바가지처럼 음식을 담고 있던 접시채로 킹크랩을 퍼가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이었지만 킹크랩 앞에선 중국인들의 모습은 질서와 이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 먹음직스러운 킹크랩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드니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 같았죠. 분명 배가 고팠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더러운 손으로 모든 음식에 손을 대며 담을 것 같아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다른 음식들이 나오자 음식을 다 붓기도 전에 자기가 먹던 젓가락과 손으로 원하는 음식을 쓸어 담는 모습으로 달려들었고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걸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이탈리아에서 단체 거지, 집시들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막 퍼담은 음식을 한 입씩 먹다가 다 남기는 거죠.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저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처음 간 중국 식당에서의 중국인들의 행동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호텔 뷔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기분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뷔페를 운영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망하거나 직원들은 일을 안 하겠다고 유니폼을 벗고 뛰쳐나갈 판이었어요. 알고 보니 최근 중국의 5성급 호텔에서 연간 뷔페 회원권을 12,900위안, 한국 돈으로 230만 원에 판매해 365일 중에 340일을 매일 호텔에서 끼니를 해결한다더라고요. 관광객도 아니고 중국 현지인들이 비싼 호텔 뷔페에 많아 의아하긴 했는데 연간 뷔페 회원권 이야기를 들으니 납득이 되었죠. 베이징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호텔 뷔페는 서비스와 품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뷔페를 대하는 질서와 태도에 놀라 중국 뷔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건 확실했어요. 아시아권 나라 중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중국도 모든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했죠. 저도 이탈리아에서 음식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에 대한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중국의 배달 문화를 벤치마킹하려고 호텔에서 음식을 배달 주문해봤어요. 중국에서 얼어머라는 앱을 통해 쉽게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해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플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봤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즐겨 먹진 않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매운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매니아층이 있다고 해 마라탕이라는 음식에 도전해봤어요. 음식은 주문한 지 40분이 채 되지 않아 호텔 로비로 도착하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포장한 음식을 호텔방으로 들고 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마라탕의 향은 코를 찔렀지만 군침이 도는 향이었고 빨간 국물 안에 각종 야채와 재료가 많이 들어가 푸짐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포크로 건더기를 덜어 먹으려는 순간 두부면처럼 보였으나 안에는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 음식의 정체가 뭔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 음식의 정체 확인을 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국물에 흥건히 젖은 마스크는 플라스틱 뼈대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마스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의 위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음식에 마스크를 넣어 먹을 정도라니. 냄새에 자극받았던 제 위장은
마스크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입맛이 떨어졌고 심지어 국물을 한 입맛을 본 상태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당장 식당에 항의를 하였고 음식값 115.32안, 한국 돈으로 19,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환불받는 일보다 어떤 경로로 마스크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식당 측에 경위를 꼭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에서의 위생과 시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니 중국의 소국에 속하는 한국은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터라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국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이미 냄새로 충격받은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심호흡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한국도 중국처럼 오이 냄새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편견이었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되었죠. 인천공항은 제가 여태까지 간 나라들의 공항 중 가장 깨끗했고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공항 전체에 향수를 뿌린 듯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착각까지 불러일으켰죠. 다행히 한국의 첫인상은 아주 괜찮게 각인돼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싶었어요. 저는 여행도 해야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해서 얼른 일을 끝내고 관광이나 하자는 마음에 서울에 있는 스시 뷔페를 찾아가게 됐어요. 중국의 호텔 뷔페에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음식을 가져가고 손으로 집어가거나 접시채 퍼담는 모습을 본 후 뷔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며 접시를 들고 음식 주변을 서성였어요. 저 멀리서 직원분이 커다란 용기에 킹크랩을 가득 담아 제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사람들이 저를 밀쳐 그릇에 담은 음식들이 쏟아질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킹크랩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으로 향하며 공용에 비치된 집기로 음식을 조금씩 담아냈어요.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덜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사람들을 밀치거나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다툼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맡고 있어 담아가지 못하는 저에게는 자리를 비켜주는 훌륭한 매너까지 보여주었어요. 또 한 가지 너무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엄청나다는 점이었죠. 처음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제법 있고 식사를 하는 동안 조금 소란스럽게 해 피로도가 쌓일 찰나에 갑자기 한 부모가 저기 가서 놀으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혼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의아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곳이 있는 거였어요. 이탈리아 식당은 건물 자체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밥 먹는 곳과 아이들 노는 곳을 한 공간에 마련해 놓은 곳이 없어 더욱 신기했어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오랫동안 앉아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음식도 먹고 아이들도 놀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아이디어에 엄청난 영감을 얻었고 어쩌면 한국인들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과 어른들을 모두 배려한 완벽한 레스토랑 공간을 보니 이탈리아에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곳저곳 대형 프랜차이즈만 돌아다닌 터라 한국의 전통 로컬 백반집에서 밥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묵은 숙소는 명동이었고 호텔 근처에는 한국의 오래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맛있는 백반집이 많다고 호텔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머리도 식힐 겸 그곳까지 걸어서 가게 되었어요. 백반집으로 가는 길엔 사람이 많았지만 질서가 있어 좋았고 길도 깨끗했어요. 호텔 직원이 소개시켜준 곳이니 분명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걸어갔는데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허름한 한국의 백반집에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중국에서의 마라탕 속 마스크가 생각나면서 의심을 품은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식당 할머니는 멀뚱하게 저를 쳐다본 후 어디 앉으라고 아무런 안내를 해주지 않는 거였죠. 저는 그녀가 자리를 안내해 줄 때까지 계속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 있는 저를 황당한 듯 보더니 편한 자리에 아무데나 앉으라고 말해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종업원이 자리를 안내해 줄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냥 빈자리에 내가 원하는 좌석으로 바로 앉으면 되니 이 점이 저에겐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메뉴판을 해석하며 보고 있는데 불친절하게 느껴졌던 그녀는 제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7가지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외국인이라 덤탱이를 씌우려고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을 주는 거냐 따지고 싶었지만 언어의 벽이 막고 있어 일단은 참았어요. 그녀가 내어준 정체불명의 음식은 생선 요리, 돼지고기, 채소를 여러 방식으로 만든 다채로운 요리들이 있었어요. 강매까지 당하며 먹는 음식인데 맛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초록색 나물을 먹어보았는데 부드럽고 고소하며 약간의 단맛이 나는 야채 요리라 살도 안 찔 것 같아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모든 반찬들을 다 먹어버렸고 접시들은 이내 설거지를 한 듯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그녀는 제가 말도 하지 않고 추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빈 접시를 바로바로 음식들로 채워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저는 그녀에게 이것이 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먹고 더 먹으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하듯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래도 그녀가 의심스러웠지만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전부 먹고 또 먹고 갈 생각이라 더 이상 되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소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그곳에서 맛본 한국 음식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 덤탱이를 씌워도 되니 이 수가지의 요리들을 몇 번이고 더 먹고 싶었고 저는 이내 여러 가지 반찬을 3번이나 추가로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식에 푹 빠져 모든 음식을 싹 비우고 나니 갑자기 금액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 먹은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한 채로 그녀에게 얼마가 나왔냐고 물으니 9,000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9,000원이요? 뒤에 0을 뺀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고 그 할머니는 9만 원 주고 싶으면 주라고 너스레를 떨며 9,000원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음식을 리필한 비용과 물, 반찬 등을 아무리 따져도 9만 원은 나와야 납득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가격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저 비용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었더니 여기는 메뉴가 단일 메뉴라 매일 몇 가지의 음식만 만들다 보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는 대부분 여러 가지 메뉴라 메뉴판부터도 두꺼워 고르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한리필로 줄 수 있는 건 단일 메뉴로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당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반찬은 무료로 주니 다른 식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 반찬은 실컷 먹으라는 팁까지 주셨어요. 한국의 모든 음식점은 무한리필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이탈리아에서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고 꿈에 부푼 채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 퍼준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하실 게 뻔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아버지께 한국의 식당 시스템에 대해 말을 하니 저보고 가게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냐며 호통을 치셨죠. 그런데 이때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국 관련 컨텐츠가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났어요. 한국의 독특한 식당 문화와 시스템을 소개한 영상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사실 유튜브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국을 벤치마킹해 식당 운영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요즘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짧은 영상을 올리는 정도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더니 저에게 가장 안 돼가고 있는 매장을 맡기셨고 이 매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매장은 매출이 제일 안 나와 접으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매장은 규모가 좀 커서 식당 한 켠을 한국처럼 작은 놀이방 시설로 바꾸었고 메뉴도 한국처럼 대표적인 메뉴 몇 가지로만 간소화시켜보았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패션에 민감해 거리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일이 없을 정도라 식당에 올 때도 갖춰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식사 공간을 함께 둔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느꼈지만 아직 아무도 시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신 키즈 메뉴도 따로 만들고 어른들은 단일 메뉴로 주문할 수 있도록 손을 보았죠. 그리고 한국 식당의 직원들은 손님이 부르면 바로 가는 반면 이탈리아 식당은 세워라 내워라 뭉개고 안 가거나 정말 천천히 가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한국처럼 셀프바로 변경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손님들의 답답함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직원을 줄이고 셀프바를 설치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을 줄이고 셀프바를 설치하니 한국 못지않게 성격 급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의외로 적응을 빨리 해 손님들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아이놀이방이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웨이팅이 긴 식당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중 가장 매출이 저조한 곳이었는데 한국의 벤치마킹 덕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니 처음에 반대하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한국으로 보낸 일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칭찬하셨고 이제 모든 매장들을 저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1년 동안은 학업과 경영 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하다가 학위를 따게 되면 바로 식당 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한국 덕에 저희 가문이 일구어 놓은 식당과 아버지의 치료까지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 종종 방문해 여러 사례를 배워 저희 식당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나라라 제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경영 수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나탈리의 사연이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는 한국 식당에서 누리는 편리함과 인정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뭐든 당연한 게 아닌 이런 좋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